이낙연 전 대표 말고도 사실 연일 이재명 대표를 에둘러서 저격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각각 총리를 지냈던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까지 여러 인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인물도 있습니다. 화면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스캔들 해명 요구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 간의 다툼이 이제 녹음이 돼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뭐 저희 불찰이고 당연히 뭐 책임지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시간이 하셔야죠. 일단 아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예. 하는 것은 늘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총리를 지냈던 이 3명. 당내에서 일부에서는 다 총선 앞두고 본인 자기 정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폄하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연쇄회동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또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는 현재 그 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김부겸 전 총리는 뭐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현실 정치하고는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이렇게 연쇄적으로 회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데까지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후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는 그 대안을 놓고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제 자꾸 전직 총리 3인방에 뭐 무슨 그 선거 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로는 너무 그 언론이 좀 많이 나간 보도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 분명한 거는 이 3인의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국무총리들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본인들이 한참 활동할 때의 민주당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많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문제의식이 나중에 뭐 그 진짜 뭐 신당이나 뭐 이런 데로 뭉쳐질지 뭐 그렇게 될지는 현재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어떤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출당 뭐 이런 거 삭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찌 보면 뭐 정면 대응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세 사람의 문제의식이 나중에 뭐 신당이나 이런 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단계로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민수 대표님, 어쨌든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구심점, 통합, 뭐 뭉치는 것보다는 원심력을 지금 이제 계속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분들 만날 생각은 있는 겁니까? 오늘 그 대표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필요한 경우는 어떤 뭐 소통과 만나는 걸 생각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세 분 다 큰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에다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지금 현재도 당 상임고문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어떤 당의 소중한 분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 여러 가지 뭐 진단을 하고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세 분이 한꺼번에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분씩 만난 모임들 보고 좀 전에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연대를 넘어서 가지고 또 새로운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저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현실 정치를 떠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당에 대한 애당심, 누구 못지않게 강한 분들이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 분의 인식이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포럼 가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거의 지금 민주당 당대표나 지도부 물론이 아니고 전 의원들과 당원들과 궤를 같이 합니다. 뭐냐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은 정말 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을 수가 없다. 정말 이대로 가면 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될 텐데 이건 민주당 중심으로서 막아내야 된다. 여기에는 뭐 이견이가 없기 때문에요. 더 이상 뭐 분열로 비치거나 단합에 해결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당 관점에서 한번 궁금한 게 신지혜 네. 여기 화면에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전직 총리들은 이제 뭔가 이재명 대표와 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원칙과 상식도 비슷하고 근데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 이렇게 총리들이 회합을 가진 걸 보면서 이재명만으로는 못 이기는 게 위중한 상황이고 통합과 연대만이 답이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희 일종에 보면 뭐 제3의 해법 같은데요. 저게 별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립 갈등의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성공적인 나라인데 이제 산업화는 보수 정당이 그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민주화하면 이제 민주당이 그 민주화의 어떤 주도 세력으로서 기능을 해왔는데, 근데 최근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최근에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예. 이들이 과연 민주화 세력이 맞는가? 드루킹 댓글 공작. 문재인 청와대 8개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관건 부정선거. 저는 이거는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 이래 최대의 관건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최소한의 민주적 다양성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개딸 전체주의에 의해서 점령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 세력이 아니고요. 민주 파괴 세력이 된 거예요.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 된 거고 그런 점에서 그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거기서 완전히 궤도 이탈해갖고 민주화 본연이 아니라 이제 반민주 세력이 돼버렸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세 분의 문제의식은 총리 3인의 문제의식은 아마도 진짜 민주당. 이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으로 변질됐다. 포장만 민주당이지 전혀 민주적이지 않는 개딸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당이 됐다. 그래서 진짜 민주당 대 가짜 민주당의 이런 전 구도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저 임종석 전 실장처럼 저런 식으로 뭐 봉합하자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일요일인가요?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움직임도 열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개딸들이 의원님 보면 빨리 나가라 했었잖아요. 실제로 나가니까 반응이 좀 어떻든가요? 아니 왜 나갔냐고 그래요. 막 사무실에서도 막 전화 와서 저한테도 문자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민주당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냐. 또는 그 친명계 의원들도 당과 동지를 버리고 국회의장을 욕심내서 갔냐. 하여튼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좀 보면 대전 유성 같은 경우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대전에서는 민주당세가 가장 강한 곳이더라고요. 저희 지역만 시의원도 2분 다 되고 뭐 구청장 선거에서도 앞서고 뭐 이래서 저희 지역을 이제 민주당 텃밭이다 그러는데 국민으로 간다면 진짜 험지로 가는 거죠. 양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제 국민의힘 유성구 당원들이 이상민 의원 지지 응원 현수막까지 걸었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유성구 시구 의원 11명이 동반 탈당을 했다. 소 국장님 어느 정도 의미라고 판단하세요? 이제 대전의 이제 정치적인 지형이 조금 변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상민 의원이 5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영향력, 현역 의원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건 뭐 거의 100%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하는 과정 등등 해서. 그래서 거기서 5년이면 횟수로 따져서 20년을 정치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구 의원들에 대한 미치는 그것은 뭐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이 어쨌든 새로운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오면서 또 나름대로 이른바 개딸들에 의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이런 고초받는 것을 또 시구 의원들이 같이 해온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탈당을 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에 따라서 대전시의회
라든지 유성구 의회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모습들이 유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여야를 통틀어서 좀 가끔 보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총선을 앞두고 뒤숭숭한데 출당 글 삭제 조치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여러 이상민 의원의 대전 분위기까지 만나봤습니다.